새누리당 대구시장 2차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 5명 후보에서 다시 4명의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 알아봅니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오늘 현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 등록을 함에 따라 권오을 박승호 후보와의 본격적인 경선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대구 상공회의소도 기업인들과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건의됐는지 알아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가 동무는 물론 학부모들에게 발전기금을 거두어 학부모 단체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정치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위한 2차 컷오프 결과 후보가 5명에서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주성영 후보가 탈락하고 권영진, 서상기, 이재만, 조원진 후보 등 4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해 오늘 들어온 지방선거 관련 소식을 서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차 컷오프를 통과한 대구시장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정밀 여론조사를 실시해 권영진, 서상기, 이재만, 조원진 등 최종 경선에 나설 4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는 여론조사 20% 반영에 대의원, 당원, 일반 시민의 비율을 각각 20, 30, 30%씩 구성해서 열리는 경선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후보자 선출 대회는 다음 달 20일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구 북구와 포항에 여성 우선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차로 여성 우선 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던 대구 중구는 당초 의결대로 여성 우선 공천이 적용됩니다. 새누리당은 여성 우선 공천 지역을 늘리지 않는 대신 여성과 장애인 후보에게 10%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 면접을 했는데 부적격자를 1차로 걸러낸 뒤 후보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주 여론조사 등을 해서 이달 말 경선 참여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구에서 새누리당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가 3명을 넘는 곳은 달성군 4명, 수성구 4명, 동구 6명 등 모두 3곳입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김관용 지사가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함에 따라 선거전이 본격화됐습니다. 권오을, 박승호 두 후보의 협공에 김 지사가 맞대응하는 양상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경선전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탄탄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현 지사가 2개월이나 남은 현직 프리미엄을 내려놓고 경선전에 가세한 것은 과거 경선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설명도 드리고 또 호소도 하고 그래서 현장을 바로 누비겠습니다. 누비고 또 도민의 따가운 얘기도 듣고 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뛰겠습니다.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다지고 있는 권오을 예비후보와 박승호 예비후보는 세대 교체론을 내세워 김관용 후보의 지지율을 따라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는 단순히 지사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4년 후, 8년 후 이 지역의 대권 주자를 키우는 그런 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정치사의 거물들이 정말 우리 경북에서 다 배출이 됐습니다. 과거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러한 각오로 우리 도민들의 정서를 모아서 함께 뛰겠습니다. 새누리당 경북지사 후보 선출 선거인단은 8,000명, 경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일주일, 투표는 다음 달 12일, 최종 후보는 다음 달 13일에 결정됩니다. 남은 기간 당원과 대의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최종 후보자 선출까지는 이제 채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선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가 동문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학교 발전기금 모금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이 고등학교는 최근 있었던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발전기금 모금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상은 학부모, 교직원, 동문, 지역 주민이고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학부모에게 기탁을 요구한 것도 문제지만 기탁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재학생 학부모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내는 엄마 못 내는 엄마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요. 다수가 이거를 낼까 말까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겠다는 어떻게 보면 준조세에 해당해서 학교 발전기금은 학교 시설을 고치거나 기자재 구입을 하는 등 한정된 용도에서만 모금을 허용하고 있지만 학부모를 상대로는 강제성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학교가 그간의 금기를 깨고 물꼬를 틀 경우 다른 학교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부모들의 부담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모금 대상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진화가 배부하고 이런 것들은 지연되고 아무도 안 내도 해서 이건 분명히 자발적인 사업이니까 관리가 절대 안 들어가는 부분을 한 번 더 짚어가지고 한 번 더 뒤에 안내를 한 번 더 보내줬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발전기금을 내세운 반강제적 모금은 물론 불법 찬조금 사례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청도군 화양읍 대구-부산 고속도로 청도 2터널 대구 방향 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지점에서 뒤로 4km가량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터널 안 2차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갑자기 불이 나면서 멈춰섰는데 뒤따르던 5톤 화물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손톱 및 가시를 없애기 위한 규제 개선 간담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성서 4차 산업단지 인근에 문을 연 대구 출판산업단지. 24만여 제곱미터 단지 안에 은행이 없어 기업들의 불편이 큽니다. 지원 시설을 분양받아 은행을 유치하려 했던 한 기업주는 출판과 무관한 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못 박은 관리 기본 계획이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출판 인쇄와 관련되는 은행은 들어올 수 있답니다. 제가 조선에 살면서 은행이면 은행이지 출판 관련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기업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참아왔던 민원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인력 수급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중소섬유업체들은 장애인 고용공단, 워크넷, 장애인 단체 등에 수차례 구인 신청을 해도 장애인 채용이 어려워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보면 지난해 비해 오히려 약 한 1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방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는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주거, 세제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청년 취업 인턴제 확대나 공단 편의시설 확충 등의 요구가 터져나왔고 참석한 산업부 관계자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인 여러분께서 느끼는 그 규제, 그것들이 제가 볼 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계는 이번 간담회가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청와대의 지침에 따른 정부의 요식 행위로 끝날지 결과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138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는 건축 허가부터 설계,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 때문에 빚어진 인재였습니다. 경찰은 리조트 사업본부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는 리조트와 시공사, 공무원까지 연루된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경찰은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 시공으로 지붕 위에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체육관이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 지역은 적설 하중은 50kg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실 시공을 해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은 그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리조트 측이 체육관 허가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변조했고 유례 없는 폭설이 내렸는데도 골프장과 진입도로만 제설 작업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리조트 측이 성수기에 맞춰 공사를 끝내기 위해 공사 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무리하게 당기면서 부실 시공도 이루어졌습니다. 공개를 마치기 위하여 설계 도서 및 구조 계산선상 요구되는 주기둥 및 주기둥 보의 자재로 SM490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강도가 떨어지는 SS400과 SPHC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으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 씨와 건설사 현장 소장, 강구조물 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공문서 변조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이모 씨와 건축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 등 1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리조트의 관광지 조성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노역 일당을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독일은 750만 원, 프랑스도 150만 원으로 하루 벌금액이 제한돼 있다며 황제 노역 논란을 없애고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역장 유치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의 빈곤율이 도시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소득 기반이 취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봉화읍에 사는 75살 엄영주 할아버지는 기초수급자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농산일도 할 수 없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 나오는 가지고 애께 써야 돼요, 이것도요. 약값이 들어가지요. 차비가 뭐.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농어촌의 빈곤율은 9.7%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 같은 공적 지원 소득을 제외하고 시장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면 농어촌과 도시의 빈곤율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대구, 경북의 빈곤율은 6.0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농어촌의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취약한 소득 기반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농업의 규모화, 전업화에서 소외된 영세농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농의 경쟁력을 개인의 농가의 경영 능력 부족하다라는 타설 들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소농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 같은 나라도 사실은 스몰팜이라고 해서 소농들에 대한 정책.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처방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산시는 오늘 경산 지역 12개 대학과 상생 협력하고 지역 발전에 힘을 모으기 위해 경산시 대학발전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경산시와 12개 대학은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각 대학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대학 문화 조성과 대학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제안 및 공동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경권 기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봉관동과 첨단동, 플랜트동으로 구성돼 연구와 실험, 시제품 생산을 할 수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센터가 오늘 준공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센터는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뇌신경 손상 환자를 위한 재활 로봇과 현장 지원 로봇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20여 명의 연구원을 2017년까지 68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3월 회의를 열고 빈곤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와 의료 원격 진료 문제, 규제 개혁 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취재와 보도를 주문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또
지역 대학의 생존권이 달린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과 대구의 근대문화 유산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인 조치흠 산부인과 교수는 어제 50대 자궁 내마감 환자에게 단일공 로봇수술을 했는데 이는 부인암 영역에서 삼성 서울병원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로봇수술은 복부에 4개의 구멍을 내지만 단일공 로봇수술은 작은 구멍 1개만 뚫어 통증이 적고 수술 후 상처가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 공공보건 의료 사업을 3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경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이 중간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사업 결과 60%와 올해 사업 계획 40%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사업 충실성을 평가한 것입니다. 제8회 전국 농아인 볼링 대회가 오늘 대경 볼링장에서 개막해 모레까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 대표 농아인 볼링 선수 200여 명을 비롯해 수화 통역사,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하며 개인전과 2인조, 3인조, 5인조, 마스터즈 경기로 모두 3게임씩 진행됩니다. 한 대형마트가 이번 달 국산과일 매출을 조사한 결과 1위는 딸기로 매출 비중이 전체의 33.1%였고 2위는 참외로 18.2%를 차지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해마다 3월 매출에서 사과와 토마토, 감귤 등에 밀려 4, 5위에 그치던 참외가 2위로 올라선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